가끔씩 이어지는 이 고객들의 폭언 때문에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핵심 산업 중 하나인 것이죠. 지금 바로 출발해 볼까요? 노동은 안전하게, 일터는 행복하게.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노동 안전을 한눈에 알아보는 안전 로드맵입니다. 그럼 안전한 노동 환경을 위한 안전 로드맵의 힘찬 발걸음 지금부터 함께 할까요?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지. 깨끗이 거리를 치운다면 주민들이 더 행복해하겠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더 가르치면 좋을까? 여러분, 이 대사들을 보면 어떤 직업들이 떠오르세요? 네? 모두 다 훌륭한 일을 하는 직업들 아니냐고요? 물론 맞는 말이죠. 사실 이러한 직업들 모두 우리의 삶의 질 향상을 돕는 매우 훌륭하고 감사한 직업들인데요. 이처럼 생활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형의 노무를 제공하는 산업을 바로 서비스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내 서비스업 종사자 수만 해도 2021년 기준 1,385만 명에 달하는데요. 이처럼 서비스업은 현대를 대표하는 핵심 산업 중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종사자 수가 많은 만큼 서비스업 근로 환경에서의 산업재해 역시도 정말 수없이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근골격계 질환이나 외상후 스트레스 등 현재에도 수많은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산업재해로부터 고통받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종사자이든 제공받는 고객님이든 모두 잘 오셨습니다. 이번 안전 로드맵의 주제가 서비스업 근로자의 재해 예방이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서비스업 근로자분들을 위한 안전대책으로는 무엇들이 있는지 또 안전 로드맵이 전부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출발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20대 식당 종업원의 A씨가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A씨는 처음 근무를 하기 전 요식업이 쉽진 않을 거라 생각은 했지만 막상 하루 종일 서서 근무를 하니까 온몸이 그냥 나만 하는 것도 없고 또 이와 더불어서 가끔씩 이어지는 이 고객들의 폭언 때문에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몸도 다치고 마음도 지치는데 자신과 같은 이런 서비스 업종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셨다고 하네요. 여기서 문제! 과연 이 서비스업 재해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막상 떠올리려고 하니까 약간 헷갈리시죠? 자, 여러분, 여기 누가 있습니까? 바로 안전 로드맵이 있잖아요. 자, 먼저 이 서비스업 재해란 서비스업 근로 환경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또 이 질환을 말하는데요. 물론 이러한 서비스업 재해 또한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업 재해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첫째, 근골격계 질환, 둘째, 미끄러짐이나 넘어짐, 셋째, 화재 및 폭발, 넷째, 폭언이나 폭력 등 고객과의 상호작용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쯤이면 이 서비스업 재해가 무엇이고 또 서비스업 재해의 유형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헷갈리시지 않겠죠? 그런데 잠깐만요. 뭐라고요? 이제는 서비스업 재해의 정의와 유형에 대해선 어느 정도 알겠는데 그럼 서비스업 재해의 특징으로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이 안전 로드맵이 그냥 지나칠 수 없죠. 그럼 지금부터 서비스업 재해의 특징은 과연 무엇이 있는지 바로 알아볼까요? 여러분, 서비스업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튼튼한 체력? 친절한 미소?
물론 이 체력과 마인드는 서비스업의 핵심 요소죠. 그러나 늘 밝은 미소와 이 튼튼한 체력을 유지한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니겠죠. 우리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얼마나 고강도의 노동과 또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겠어요. 이처럼 서비스업의 특징으로는 서빙이나 또 카운터 업무같이 장시간 서 있거나 단순 조리처럼 반복적인 작업 또는 재고 정리 등의 신체적 부담과 함께 고객 응대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감정 표현의 제한, 번아웃 등을 겪게 되는 감정 노동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생체 리듬 불균형이 초래되는 교대 근무나 야간 근무로 피로 누적이 잦은 숙박업과 같이 불규칙한 근로 환경 역시도 서비스업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서비스업 재해들이 발생하는 만큼 작업 환경 개선이나 또 상시 건강 관리 등 서비스업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겠죠?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서비스업 재해의 정의부터 특징까지 오늘 배운 내용을 통해 이 서비스업 근로자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명확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중한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지금 이 순간도 정말 많은 재해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해 사례로는 과연 무엇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와 더불어 그러한 재해들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그 내용들도 함께 살펴보면 좋겠죠?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서비스업도 산업재해인가요? 서비스업의 현황과 특징을 통해 서비스업 재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서비스업 근로자의 재해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비스업 현황입니다. 서비스업은 사업체 수는 감소하고 있고 근로자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서비스업 재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비스업의 재해는 근로 환경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질환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재해 유형은 근골격계 질환, 미끄러짐과 넘어짐, 화재 및 폭발, 고객과의 상호작용의 문제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반복적인 동작, 무리한 작업 자세 등이고 미끄러짐과 넘어짐은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젖은 바닥으로 인한 것과 장애물이 있는데도 방치한 경우 등입니다. 화재 및 폭발에서는 전기의 과부하라든지 화학물질 누출 등이 있습니다. 고객과의 상호작용의 문제는 고객의 폭언, 폭력, 스트레스 등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비스업 재해의 특징은 신체적인 부담과 직무 스트레스, 감정 노동 이런 것들이 동시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불규칙한 근로 환경과 공간적 제약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신체 부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체 부담은 장시간 서 있는 경우, 반복적인 동작, 무거운 물품 취급 등이 있는데요. 장시간 서 있는 근무는 요식업이나 소매업에서 긴 근로시간 동안 서 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서빙이나 카운터 근무로 허리나 다리의 통증이 증가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반복적인 동작은 단순 작업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조리 과정에 반복적인 팔이나 손목의 사용은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이 있습니다. 무거운 물품의 취급은 물품을 정리하거나 이동을 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에서 물건의 배치, 재고 정리로 어깨 및 허리에 부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감정노동입니다. 고객응대 스트레스, 감정 표현의 제한, 스트레스와 번아웃, 우울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고객응대 스트레스는 과도한 친절 요구와 불만 고객의 폭언이나 폭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 불만 처리 과정에서의 심리적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 표현의 제한은 항상 웃으면서 응대하는 그런 서비스라는 규범에서 심리적 피로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번아웃은 장시간
내 감정을 억제하고 고객에게 친절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러한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나중에 몸에서 번아웃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라든지 불안감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규칙한 근로 환경이라는 것은 근무 시간의 변동, 야간 작업, 교대 작업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체 리듬의 불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 요인은 소음이나 높은 온도, 습도, 환기 부족이 있습니다. 공간적 제약이라는 것은 좁은 장소의 작업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 충돌이라든지 작업 동작을 제약받는 경우입니다. 비정형적인 구조는 작업 환경의 비효율적인 배치로 작업 동작이 반복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리되지 않은 환경은 물건 방치로 인한 아니면 장애물로 인한 미끄러짐과 넘어짐의 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